그렇죠? 내가 돈을 부담을 해서 내 이름으로 세금을 내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걸 뭐라고요? 직접세.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있을 수 있어요. 이건 틀린 얘기예요. 암만 지방세세 받으시면 있을 수도 있라는 건 없어요. 당신 어디서 딱 보여놓고 나서. 근데 내가 언제 줬어? 네, 이번 시간은 등록면허세를 보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이제 빈도가 출제 빈도가 이제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문제가 출제됐는데 그 전년도에는 이제 출제가 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개략적으로만 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짧게 진행을 할게요. 이제 등록면허세는 여러분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게 등기나 등록을 할 때 내고 또 면허를 할 때 내는 세금이죠. 그런데 우리가 뭐 면허는 관계가 없고 또 등록도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등기할 때 내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되다 보니까 등기법하고 아주 관련이 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기 등록면허세 단원을 보시면서 등기법도 한번 연상하실 수 있는 이런 게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이제 개략적인 걸 한번 등록면허세를 보게 되면은 가장 포인트는 형식과세라는 거죠.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이라는 형식을 갖출 경우에만 과세를 하지. 뭐 사실상 취득했다 이거 과세되지 않고. 그러면 형식 과세하기 때문에 형식을 과세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등기 등록을 할 때만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뭐라고 해요? 수수료형 조세라고 얘기하죠. 수수료형 조세다. 수수료적 성격을 갖는 세금이다라는 거예요. 수수료는 분명히 아니죠. 아닌데 수수료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세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수료형 조세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한번 등기가 됐으면 그 등기가 원인무효가 돼서 말소가 된다 하더라도 환급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환급이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돌려주지를 않는다. 우리 취득세 같은 경우는요. 취득하고 나서 등기 원인이 무효나 취소가 됐다. 취득하고 나서 무효가 됐다. 이럴 때는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 이미 신고하고 냈다면 취득세 다시 돌려준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미 납부를 해서 등기가 끝났다면 원인 무효가 됐다 하더라도 환급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수수료형 조세다 보니까 기본요금이 있다라는 기본요금. 우리 취득세 같은 경우는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라면 취득세를 아예 안 받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수수료니까 최저세액이 있다는 거죠. 최저세액이 얼마인가 보면요. 6,000원이라는 거예요. 1,000원짜리 등기를 해도 얼마를 받겠다. 6,000원 기본요금을 받겠다는 얘기죠. 최저세액 제도가 있다는 거 요거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형식과세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실체법, 절차법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절차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차를 밟을 때, 또 민법에서 우리는 물권 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 과세를 택하고 있다 그러죠. 과세는 아니고 형식주의를 택하고 있다 그러죠. 그러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사고 팔았어도 등기를 내 앞으로 하면 내게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등기 등록을 할 때, 면허를 할 때만 과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는가 보면요. 납세 의무자는 외관상 권리자, 외관상, 관상, 외형상, 권리자. 요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 그 법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등기를 받는 자, 하는 자. 요렇게 얘기를 해요. 등기를 하는 자. 내 앞으로 등기를 한다? 그러면 하는 자죠? 이 자가 납세를 진다. 근데 여러분이 뭐 민법이나 또 등기법 이런 거 보시다 보면은 실체법상 등기권리자, 절차법상 등기권리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시죠. 여러분이 실체법상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를 구별할 저기가 되니까 여러분이 혹시 이 납세 의무자를 보실 때 그 내용만 체크를 하시면 돼. 납세 의무자를 시험 문제에서 이자가 등록면허세 납세가 있다 없다를 볼 때는 절차법상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가 납세 의무자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 이렇게. 뭐 여러분이 등기법에 그런 거 있잖아요. 등기로 인해 권리 취득 기타 이익을 받는 자라는 것이 등기부상 표시되는 자. 이 자를 뭐라고 그래요?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라고 하잖아요. 이 자가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서 하나 좀 봐줄 것은 또 과세표준. 과세표준은요, 여러분이 과세표준은 소가치 있죠. 소가치, 소유권 보존 이전, 가등기 이전, 지상권 설정, 지상권 이전. 여기는 청구권 이전 가등기를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가등기, 이런 것들은 과세표준이 뭐다? 등기 당시에 부동산 가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취득세 과세표준 취득 당시의 가액, 뭐 부동산이라면 당연히 부동산 가액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외에 전세권 설정을 할 때는 전세 금액, 전세권, 임차권 설정할 때는 뭐가 되고 월 임대차액이 과세표준이 되죠. 그죠? 그리고 또 지상권 설정할 때, 지상권 설정은 여기 옆에서 부동산 가액이죠. 부동산 가액, 아니죠. 지상권 설정, 여긴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있죠. 지역권 설정. 이거는 뭐예요? 요역지 가액. 또 뭐 또 있나요?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또 가압류, 가처분, 그 다음에 경매, 개시결정 등기는 채권 금액. 이거는 전세 금액, 이거는 월 임대차액. 여러분이 제가 이거를 이제 일일이 써본 게 말로 안 하고 써본 이유가 뭔가 하면요. 여러분 등기법 배우실 때 이런 거 있죠. 등기 신청할 때 일반적 필요적 기재사항 외에 특수한 등기를 할 때, 전세권 설정을 할 때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전세 금액이 반드시 특수한 등기죠. 임차권 설정하는데 월 임대차액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지역권 설정을 할 때는 요역지의 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채권 금액이 있어야지 돼. 여러분이 이게 왜 등기 신청할 때 반드시 써야 되는지, 세금 받을 때, 즉 등록면허서 받을 때 도움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전세금액 필요적 기재사항이죠. 전세금액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전세금액. 그래서 전세권 설정할 때는 과세표준이 뭐예요? 전세금액. 임차권 설정할 때는 월 임대차액. 지역권 설정할 때는 요역지 가액. 저당권 또 가압류, 가처분, 경매는 채권 금액을 과세표준다. 근저당권 설정은 뭐예요? 채권 최고액. 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 채권 최고액이 필요적 기재사항이거든요. 이렇게 이런 것도. 세율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은 요렇게는 전부 다 1000분의 2죠. 1000분의 2. 근데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취득세에서 배운 세율에서 2%를 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나머지 뭐 비과세라든지 이런 거는 비슷하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여기서는 뭐 많이 안 풀고요. 계략적으로만 이렇게 볼게요. 먼저 2번 문제를 볼게요. 89쪽에 2번 문제. 다음은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지방세 중 보통세. 맞죠? 왜? 지가 아니잖아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이것만 목적세죠. 나머지는 전부 다 보통세니까 지방세 중 도 또는 구세에 속한다. 요게 도 또는 구세예요. 그렇죠? 우리 취득세 같은 경우는 뭔데요? 특별시, 광역시의 도세잖아요. 근데 여기는 도 또는 구세에 속한다. 정확히 맞고,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등록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다. 맞죠? 등기 등록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하다라는 거죠. 다양하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등록면허세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자가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 신고와 납부하는 조세이다. 이건 말이 안 되네. 등록면허세는요. 등기 등록을 하기 전까지, 그렇죠? 하기 전까지 등기 등록을 하는 자가 언제까지예요? 등기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틀린 게 4번이네요. 다섯 번째,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과세하는 조세이다. 우리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이 건으로 되는 것도 있죠.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종량세도 있다. 한 건, 두 건 있죠. 이렇게 되고 있다.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시면 되겠고 4번 한번 볼게요. 다음은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등록면허세는 신고 납부 방법에 의해서만 징수된다. 이거는 뭐 말이 신고 납부지만 신고 납부임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뭘로도 바뀌어요. 보통 징수. 만이란 얘기가 들어가서 틀렸다는 얘기네. 두 번째, 채권이 소멸에 관한 등기 등록은 부동산 가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채권이 소멸은 뭐예요? 말소와 멸실이라고 그랬죠. 소멸은 한 건으로 얼마예요? 한 건에 6,000원으로 과세하는 거예요. 건으로 과세하는 거지 부동산 가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아니죠. 아니고. 그거 틀렸네 이것도요. 세 번째, 부동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 구조는 차등 비례세율과 표준세율 및 정액 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맞죠? 부동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이제 일단은 차등, 어떨 때는 0.2%, 어떨 때는 0.8% 이러니까 차등 비례세율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표준세율이죠. 표준세율이고, 또 한 건에 6,000원이잖아. 한 건에 6,000원이니까 뭐라고 그래요? 6,000원이니까 뭐라고 그래요? 정액세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맞고, 네 번째, 등록면허세는 등기관이 형식적으로 서류를 심사하여 과세하는 소비세의 일종에 해당한다. 등기관이 형식적으로 서류를 심사하여 과세하는, 등기관이 과세하는 게 아니죠. 도 또는 뭐래요? 등록면허세 도 또는 구세잖아요. 등기소에서 받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도 또는 구에서 받는 거죠. 맞고. 다섯 번째, 등록면허세는 쟁송, 기타 사유로 인하여 등기 등록을 하게 된 원인이 무효, 취소가 되는 경우라면 기납부한 등록면허세가 반환되어지지 않는다. 환급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환급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고. 틀렸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5번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6번은 이제 볼 거는요. 우리 등록면허세는 역시 지방세니까 당연히 어디예요? 당연히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죠. 그러면 7번째 문제를 볼게요. 등록면허세의 납세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 등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한다. 당연히 맞죠. 두 번째, 등록면허세는 납부서를 갖추어 납세지를 관하는 시군이나 당해 시군이 근거 또는 근고 대리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당연히 맞죠. 세 번째, 동일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된 재산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소재하고 있어 등록면허세를 시도별로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이제 어디서 부과를 할지 몰라. 2개의 지방자치단체 걸쳐 있을 때 이럴 때는 어디에서? 등기등록관청 소재지 도에서 부과한다. 그래서 정확히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동일 채권 담보를 위해 설정하는 2 이상의 이런 것은 뭐예요? 공동저당 생각하시면 되죠. 하나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하는 공동저당. 이럴 때는 2개 이상의 저당권이 등기 또는 등록에 있어서는 이를 하나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 모아 그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기 또는 등록하는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 소재지 도에서 부과한다. 요거는 뭐 이제 정기 수업 시간에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민법에서도 그런 거 배우시죠. 이런 공동저당은 저당권이 몇 개다? 부동산 개수만큼 있다. 그쵸?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면 여러 개의 부동산에. 그러면 내가 10억을 빌려주면서 5개의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을 한다면 뭐가 돼요? 다 10억 설정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등록면허세는 한 번만 내면 된다라는 얘기죠. 10군데든 5군데든 한 번만 내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이라면. 그런데 여기서 말소할 때는요. 건마다 내야 된다는 것도 하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건마다 내는 것도. 그리고 그런 등기를 하나의 물건의 저당권을 하나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저당권이나 가압류나 가처분이나 경매를 할 때도 이를 하나의 등기로 본다. 등록면허세는 어디서 내느냐? 제일 먼저 등기하는데 한 번 내면
다 끝난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고. 그래서 4번 정확한 내용이고 5번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납세리가 불분명할 경우는 등기소를 납세지로 한다. 아니 등기소가 아니라 등록관청소재지도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등록관청소재지도 이렇게 얘기해야겠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이제 납세 의무자예요. 납세 의무자는 누구라고 그랬죠?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 그런 걸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등기법에서 배울 때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이 있죠. 제3자가 내는 게 아니에요. 대신 채권자 대위 신청을 하게 되면 등록면허서는 누가 내야 돼요? 채권자가 대신하는 거죠. 누가 앞으로 등기를 해요? 채무자 앞으로 등기를 하잖아요. 그땐 채무자가 내는 거잖아요. 만약에 법무사가 등기를 신청한다. 법무사가 내는 게 아니죠. 그 등기 소유자가 내는 거죠. 그런 내용이죠. 이렇게 보시고 그런 내용이 8번 나와 있고 또 9번 나와 있어요. 9번이 이제 1회 때 시험 문제예요.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래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잖아요, 보통. 그러면 은행이 권리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이 내야지 되는 거예요. 소유자가 내는 게 아니에요. 말소할 때는 거꾸로가 되겠죠? 그 내용 10번도 마찬가지 내용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과세표준 채권금액 11번째 채권금액을 등록면에서 과세표준은 건 저당권, 경매, 가압류, 가처분 나머지 빼면 되겠죠. 지상권 설정 등기는 과세표준이 뭐래요? 부동산 가액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12번 또 13번, 14번, 15번 쭉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런 건 간단해. 이런 거는 당연히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 16번을 볼게요. 16번은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취득세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부가가치는 취득세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 취득세에서 배운 거죠. 당연히 부가가치는 취득세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두 번째, 취득가액이 7억 원인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1000분의 20, 2%를 적용한다. 맞죠? 2%를 적용한다. 맞고. 세 번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로서 세기 6,000원 미만인 경우 해당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틀렸죠? 최저세액제도가 6,000원 미만일 때는 얼마를 받는다? 6,000원을 받는다. 그 틀린 게 3번이 되네요. 네 번째, 주택법에 따라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 그 신고가액과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을 한다. 맞죠? 다섯 번째,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금액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당연히 포함한다. 당연히 맞고요. 17번 볼게요. 다음 자료에 의하여 저당권과 임차권 설정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는 각각 얼마인가? 저당권의 과세표준은 뭐래요? 저당권의 과세표는 채권 금액. 그 다음에 임차권 설정은 월 임대차액. 그러면 저당권 설정은 채권 금액이 2억이니까 2억이 과세표준이 되고 임차권 설정은 보증금이 아니라 월 임대차액이 1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돼. 100만 원, 2억 되겠네. 2억하고 100만 원. 그래서 3번이 되겠네요. 요런 걸 잘 체크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8번째 문제 볼게요.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취득 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등기 당시의 가액을 한다. 그렇죠? 등기 당시의 가액이죠. 등기 당시의 가액 정확히 맞고 두 번째, 공매 방법에 의한 토지의 취득의 경우에는 토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을 한다. 틀렸죠? 당연히 공매인 토지를 취득했다. 공매로 토지를 취득했다. 이럴 때는 소유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되고요? 부동산 가액. 부동산 가액인데 공매는 뭐예요? 사실상 취득가액이 되죠. 사실상 취득가액이 되고 그 다음에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시가표준으로 과세표준을 한다. 맞죠? 네 번째, 감가상각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을 할 경우에는 등기 등록일 현재의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등기 등록일 현재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에서 입증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얘기죠. 정확히 맞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채권 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 금액으로 본다. 근저당권 설정 같은 경우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틀린 게 2번이 되네요.
이제 과세 표준도 이렇게 좀 편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9번, 또 20번, 21번 다 이제 요런 내용들이에요. 요런 내용. 또 역시 22번까지도. 그다음에 23번. 우리 세율은 취득세에서 무조건 나와요. 등록면에서 세율 나올 게 없다. 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1000분의 2고 소유권은 뺀 세율 적용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있고, 그래서 24번, 25번, 26번 모시고 27번 볼게요. 27번. 2016년 5월 1일에 매매대금 2억, 취득세 기타 취득 관련 비용 1200만 원을 지급하여 취득에 총 2억 1200만 원이 소유된 토지가 있다. 당해 토지에 대하여 2016년 5월 10일에 채권 금액 1억 5천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한다. 이 경우 당해 저당권 설정과 관련된 등록면에서의 과세 표준 및 세율은 그랬어요. 아유, 어려우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았고, 그쵸? 근데 결론은 뭐예요? 과세 표준이 뭐냐?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대요. 채권 금액 1억 5천이래.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면 과세 표준은 뭐예요? 채권 금액, 그쵸? 1억 5천이고, 세율은 1억 5천이고, 세율은 1000분의 2. 끝이네요, 뭐. 1억 5천에 1000분의 2. 그럼 3번이 정답이 되네.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편해요. 편하고. 그 다음에 28번을 보시면 대도시내, 또 여기서 대도시내도 나오죠? 등록면허세에서 법인 설립 등기를 할 때 등록면허세를 내는데, 그때 법인 설립 등기를 과밀억제권자에서 하면은 등록면허세를 몇 배를 내게 되는가면요, 3배를 내게 돼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이에요. 그거는 가볍게, 왜 부동산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중요해요. 뭔가 보면요, 우리 취득세에서 첫째 시간에 보신 거 있죠? 중과세. 여기에서 일단 중과세된 법인은, 법인 등기할 때 중과세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중과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순수한 법인 등기고, 그쪽에는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 중과세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28번, 29번이 나와 있는데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0번을 보시면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또는 면허, 당연히 비과세가 되겠죠. 비과세가 되고, 행정구역이 변경에 따른 등록. 여러분이 그 세종특별자치시, 그렇죠. 이런 것도 어때요? 행정구역이 변경된 거죠. 이런 등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 비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설립 및 합병 등기.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이런 것은요, 비과세가 아니라 면제가 돼요. 면제가 된다. 이런 거 세금 받을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회사 정리 또는 특별 청산에 관한 법원이 촉탁 등록. 회사 정리 특별 청산에 관한 촉탁이라면 그때는 비과세 해주겠다. 또 다섯 번째,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이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 공무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라면 이것도 비과세. 묘지인 토지 비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요. 그 다음에 31번, 32번도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3번을 볼게요. 33번을 보시면 저당권 설정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 납세인은 당해 저당권자의 주소지이다. 당연히 틀렸죠. 어때요?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두 번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신고 및 납부 기간은 당해 부동산이 등기일로부터 60일. 아니죠. 등록을 하기 전까지 그래야 되겠죠. 세 번째,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받은 후 당해 부동산이 등록면허세 추징 대상이 된 경우는 그 사유 발생부터 30일 이내이다. 당연히 맞네요. 그거는 당연히 맞고, 그러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비과세를 받았다, 면제를 받았는데 세금을 다시 낼 일이 생겼다. 즉 비과세나 면제 사유가 소멸이 됐다. 이럴 때는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얼마 내에 30일 내에 자진신고, 자진납부를 해야 돼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갔다. 또 중과세 사유가 생겼다. 이것도 역시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30일 내에 자진신고, 자진납부를 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맞는 얘기고, 4번, 등록면허세를 신고기간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고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징수한다. 신고기간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고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경우,
신고를 안 하고 뭐만 했어요? 납부를 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은 뭐냐면은 우리 등록면허세가 이런 등기를 말소할 때 있죠. 말소할 때는 건으로 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건으로 과세를 하는데 이거를 일일이 6,000원 내려고 지방자치단 신고하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에서 그 정액제 등록면허세 영수증을 출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신고를 안 하고 그 출력을 받아서 납부를 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신고 불성실하게 징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 틀렸네요. 4번도 틀렸다. 5번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당해 부동산 소지를 관하는 등기소에 신고 납부. 등기소는 세금 받는 데가 사법부죠. 사법부가 아니고 그렇죠? 사법부는 아니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거가 되죠. 틀렸죠. 그 다음에 34번 볼게요. 34번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록분, 등록면허세,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설정, 이런 설정이 있죠. 설정, 또 변경 같은 거는 지목 변경이라든지 등기명의인 주소 변경, 또 건물 구조 변경, 이런 등기, 또 변경 또는 소멸, 말소와 멸시를 얘기하는 거죠. 관한 사항을 공부는 우리 등기부만 생각하면서 공적인 장부를 공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에 등기하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취득세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 이래요. 우리가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를 내잖아요. 근데 등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는 취득세를 내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는다. 그 내용이에요. 두 번째,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등록면허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는 등록면허세 6,000원을 부과한다. 아유, 당연히 맞죠? 취득세에서는 면세점이 있는데 등록면허세는 뭐가 있다? 최저 세액 제도가 있다는 얘기지. 세 번째, 동일 채권 담보하기 위해 2개 이상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 시 처음 등기 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등록면허세 납세지로 한다. 맞죠? 네 번째, 등록면허세를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고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경우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봐 신고 불성실한 세 징수하지 아니하다. 조금 전에 본 내용이죠. 다섯 번째,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등기가 사후에 원인무효로 말소된 경우 등록면허세 부과 처분이 취소된다. 아니죠. 환급이 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고, 이렇게 내용 35번 보시고, 신고불성실화세도 당연히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부가세가 뭐가 있죠? 지방교육세가 20% 붙죠. 지방교육세 20%, 지방교육세가 20% 붙는다. 그 내용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에 대해서 38번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시고, 39번도 그냥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40번 볼게요.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비교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납세의무 성립시키는 취득세는 뭐가 되나요?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가 되죠.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는 때.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는 때. 두 번째, 납세 의무의 확정 방식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전부 다 뭐예요? 신고 납부 제도를 택하고 있죠. 원칙이 신고 납부죠. 조세의 분류상 취득세는 과세 표준이 가액으로 결정된 종가세면서 정률세죠. 그런데 등록면허세 종가세이면서 이런 건으로 과세하는, 한 건에 과세하는 게 있기 때문에 종량세도 있다. 그래서 종가세면 정률세고 종량세면 정액세율이다라는 거죠. 다 맞고. 그 다음에 부가세는 취득세는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감면이 될 때, 등록면허세가 감면이 될 때는 감면세의 20%가 농어촌 특별세죠. 면세점, 취득세는 면세점이 있고, 등록면허세는 뭐가 있어요? 면세점을 없고 최저세액제도가 있죠. 틀린 것을 고르는 건 틀린 게 뭐죠? 4번에 부가세가 지방소득세가 아니고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죠. 지방소득세가 아니고 지방소득세는 부과될 수가 없죠. 지방교육세. 그래서 4번이 틀린 게 되겠네요. 4번이 틀린 게 되고. 그 다음에 41번이요. 지방세법상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승역지상에 지역권을 설정 등기하는 경우 등록면세 납세인은 승역지 소유자이다. 승역지 소유자이다. 여러분 지역권 설정 등기는 어디를 하나요? 요역지로 하나요? 아니면 승역지 등기부에 하나요? 승역지 등기부에 하죠. 그럼 승역지 등기부의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고, 그렇죠?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죠. 등기 권리자는 뭐예요? 요역지의 부동산 소유자가 되죠. 요역지의 부동산 소유자. 그래서 이거 틀렸네요. 틀렸고. 그럼 1번 틀렸고. 2번 취득한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는 그 취득 지분가액을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취득 지분가액이겠지. 당연히 2분의 1을 취득하면 2분의 1이 과세편이 되고, 그 다음에 건축물을 증축한 부분을 등기하는 경우 증축에 소요된 비용이 취득세 과세 표준이 된다. 증축에 소요된 비용이 과세 표준이 된다. 그렇죠? 소요된 비용이죠. 그래서 증가한 가액 그러는 거죠. 네 번째, 채권 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이거는 조금 전에 본 내용이네요. 그대로. 그 다음 5번째 보면 주택의 토지와 건축물을 한꺼번에 평가하여 토지나 건축물이 과세 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는 한꺼번에 평가한 개별 주택가액을 토지나 건축물이 가액 비율로 나누는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축물이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그럼 주택을 샀을 때는요, 토지 건물 가격을 우리 합해서 그러죠. 아파트 몇 평 사면서 31평짜리 사면서 3억에 샀어 이러면 토지는 얼마고 건물은 얼마, 이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취득세 신고할 때는 따로따로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시가 표준액 비율로 뭐 한다? 안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렇게 해서 등록 면허세를 이렇게 좀 짧게 맞췄어요. 요 정도로 해갖고 정리를 하시면 뭐 한 문제 출제되는 것 정도로 맞히실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보유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다음 주에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